국가유선청이 시행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에서 법정 스님의 빠삐용 의자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빠삐용 의자는 앞으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진흥 공로로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내 국제명상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세계적 선명상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 용구람 주지와 도봉구 천축사 주지에 일형 스님과 능후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저출생 인식 전환을 위해 마련한 오은영 박사와 함께하는 가족축제가 다음 달 1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절에서 만난 사람은 달리는 법당으로 불리는 운불련의 제주지부 김양수 회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평생 무소유를 실천한 수행자 법정 스님이 생전에 손수 만들어 사용했던 일명 빠삐용 의자는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 빠삐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이 의자는 순천 송광사 불이람에 있는데요. 이 빠삐용 의자가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근현대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전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유의 수행자 법정 스님이 생전에 송광사 불이람에 머물 당시 손수 만들어 사용했던 빠삐용 의자. 스님이 지난 1975년 송광사 뒷산의 작은 암자인 불이람을 짓고 생활하면서 뗄나무로 직접 만들어 20년 동안 사용한 의자로 현재 스님의 사리가 안치된 불이람에 모셔져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 의자에 앉아 마음을 다스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스님은 당시 영화 빠삐용의 주인공이 외딴 섬에 갇힌 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였다며 이 의자에 앉아 내 자신도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본다는 뜻으로 빠삐용 의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법정 스님의 정신이 담겨있는 빠삐용 의자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예비문화유산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법정 스님의 빠삐용 의자 등 모두 4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국가문화유산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비문화유산을 응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총 13,000점 했는데 4점이 선정됐는데 거기에 은사 스님의 빠삐용 의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남 순천시와 송광사가 빠삐용 의자의 예비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받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맞상자 덕조 스님은 서울 길상사에 기념관을 지어 불이람에 있는 빠삐용 의자를 옮겨와 전시하고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된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기회 된다면은 길상사에 법정 무소유 문화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장하고 모든 분들이 무소유 의자, 그야말로 빠삐용 의자의 의미를 새기고. 국가유산청의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장래에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발굴해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은 이미 다 검증된 것들, 역사의 평가가 끝난 것들만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 접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한 것들도 문화유산으로서 지켜가야지만 미래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회적인 요구들이 이번에 선정된 예비문화유산 후보에는 88 서울올림픽 개회식 때 한 소년과 함께 등장했던 굴렁쇠와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원정대의 물품,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고 마가렛 간호사와 마리안느 간호사가 쓴 물건들도 포함됐습니다. 법정 스님이 육신의 옷을 벗어던진 지 14년이 흘렀지만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멈춤과 비움, 나눔의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소속 서울 용구람과 천축사 주지에 일형 스님과 능후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용구람 주지 일형 스님과 천축사 주지 능후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노원구 용구람은 나한기도 도량으로 알려졌고, 오랜 역사를 지닌 도봉구 천축사는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100일 기도를 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역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도지사는 수상의 영광을 지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돌리며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국제명상센터가 완공되면 세계적 명소가 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다 완공이 되면은 정말 세계적인 명상센터가 될 것 같고, 그럼 세계적인 명상 대회까지도 전라남도에서 우리 총무원에서만 오케이 하신다면 저희 전라남도에서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이에 진우 스님은 전남에서 선명상 대중화를 선도적으로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각 시도마다 국민들 마음에 평화를 이루는 터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는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중에 5개 교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전달식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과 송광사 주지 무자스님, 화엄사 부주지 우석스님, 백양사 부주지로서 만당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전국의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학교 11곳에서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수계법회가 잇따라 봉행됐습니다. 전북 김제 동대부 금산중고가 지난달 29일 법회를 연 이후 경주 동대부 유치원과 서울 은석초등학교, 동대부 중고 등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 2천여 명이 오개를 받았습니다. 전국 수계법회 현장을 직접 찾은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오개의 참다운 의미를 설명하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축원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앞서 동국대는 각 단과대학의 불교 동아리 창립과 청년불자들의 축제 영캠프 진행으로 대학생 수계자 4천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는 세계인의 불안감을 키우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학연구회가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전쟁과 폭력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과거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과 폭력에 대처한 불교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100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해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전쟁과 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여러 지역 불교의 다양한 대응을 각기 그 분야의 전공자를 통해서 한자리에서 조망함으로써 전쟁과 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의 선택지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한 이후 중공군은 인민을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스님들의 권위를 짓밟고 티베트 전통 불교 문화를 파기했으며 이를 반발해 민중 봉기가 발생하면 무력 진압과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이러한 전쟁과 폭력 속에서도 중국인들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티베트 불교, 티베트에 이제 일어난 전쟁과 폭력 속에서 티베트인들이 그 적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고 인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불교의 경전 곳곳에는 전쟁과 폭력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전쟁과 폭력이 정의의 전쟁으로 오용되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원인은 우리가 삼독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폭력적인 상황은 과거 우리가 지은 과보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불교사를 보면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 못지않게 불교도 전쟁과 폭력에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최근에는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불교가 비폭력을 주장하는 종교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대응을 놓고 불교적 해법을 모색한 이번 학술대회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본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2024 행복바람이 구미지역 문화제가 지난 24일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한 아도화상 전법순례길과 신라불교 초전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구미 도리사를 출발해 도계면에 위치한 신라불교 초전지까지 10km 구간인 아도화상 전법의 길을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108명으로 구성된 아도화상 전법순례단은 아도 스님이 부처님법을 전하기 위해 걸었던 고행의 길을 걸으며 초전법륜지 성역화와 불교문화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그런 분이 원력을 가지고 신라 땅에 불교를 전해 오셨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무한히 불법을 전해주신 아도 스님께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불교 초전지에서는 불교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바람이 캠페인과 전통문화 공연 등이 진행됐고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 간포 K-붓다빌리지에서 남녀 인연 맺기 프로그램인 솔로 해탈 이벤트를 개최해 새로운 불교 포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이 올해 처음 마련한 솔로 해탈에는 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남녀 10쌍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K-붓다빌리지 화석박물관과 감노수 동굴법당 등을 탐방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부가 사는 인연이 7,000생의 인연이라 대단하죠. 7,000번을 나고 죽고 해서 계속 만나다가 이 생에 와서 또 부부로 사는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연입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인연을 지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 오늘 지중한 인연을 한번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두 쌍의 남녀가 인연을 맺었습니다. 경북 영천 거조사가 그제 526분의 나한이 모셔진 국보 제14호 영산전 앞마당에서 국가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나한대제를 봉해했습니다. 나한대제는 은혜사조실 중화법타대종사와 거조사 부주지 서감스님,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만희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인사말과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나한대제는 고려시대 국난극복 등을 기원하며 봉행됐지만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어진 것을 거조사가 지난 2005년부터 복원해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절에서 마주친 우리 이웃들의 희로애락을 전해드리는 절에서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택시를 운행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불심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불자를 소개합니다. 이른바 달리는 법당으로 불리는 운전기사 불자연합회의 제주지부 김양수 회장입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불련 제주지부는 1996년에 창립돼 어느덧 청년기를 맞았습니다. 회원 46명이 신심으로 똘똘 뭉쳐 제주 전역을 누비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봉사, 환경정비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대법회와 영산대제, 4.3 추모제 등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김양수 회장은 사무국장을 거쳐 오랜 시간 운불련을 이끌어온 만큼 동료 법우들의 든든한 호신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일에 대한 어떤 열정과 정열이 있어갖고 우리 운불련을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 그 전에도 이제 사무국장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운불련이 앞으로 전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양수 회장을 비롯한 운불련 제주지부는 BBS에 대한 사랑도 남다릅니다. 봉사활동을 펼칠 때마다 입는 조끼에 BBS 제주 마크를 달고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홍보가 되고 차량에도 BBS 주파수가 새겨있는 스티커를 부착해
진정한 거리의 포교사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으면 BBS 제주 불교 방송 채널이다라고 얘기하고 가끔 한 번씩 들어보십사라고 부탁드리는 편입니다.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도 차에서 불교 방송 청취는 일상입니다. 스님들이 출연하셔가지고 설법이라고 해야 되나 하시는 게 거의 자비를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명 깊게 듣고 이제 봉사활동을 나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참 좋습니다. 매달 운불련 법회가 열리는 홍법정사에 찾은 김양수 회장. 부처님 전에 삼배하고 운불련을 위한 발언문을 볼 때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 그런 데서 여유 있게 운전도 되고 타 차량에 그 사고 난 것을 보면 손님 그냥 가십사라고 보내드리고 그런 데서 이제 교통 정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제 도와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랜 시간 운불련 제주지부의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성우 스님은 운불련이 제주 불교계를 위해 앞장서서 자비행을 펼치는 만큼 더 많은 불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라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운불련 회원들이 과연 불교계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수고를 하면서도 고마움의 표시를 아마 못 듣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운행 중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날에도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운불련은 거리의 포교사로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안지혜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저출생 인식 전환을 위해 마련한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축제에 이른바 육아 대통령인 오은영 박사가 함께합니다. BBS는 다음 달 1일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족의 행복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북돋기 위해 저출생 극복, 아이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가족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산홀 중강당에서는 이른바 육아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로부터 금쪽이들의 진짜 속마음이란 내용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오은영 박사는 여러 대중매체의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국민 육아 멘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강연은 온라인 사전 신청자 300명과 현장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 만해광장에서는 어린이 마술쇼와 난타 공연, 버블 체험,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B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라디오와 TV의 새벽 시간대에 보도 프로그램인 리뷰 25시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리뷰 25시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하민경의 아침저널과 뉴스 이노베이션 등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과 TV의 주요 뉴스를 선별 편집해 방송합니다. 다음 달 2일 첫 방송인 리뷰 25시는 라디오로는 매일 새벽 1시부터 1시 45분까지, TV는 평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로 편성됐습니다. 리뷰 25시는 새벽 시간대 일찍 깨어있는 불자들에게 불교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자세히 전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뉴미디어 제작 환경에 발맞춰 라디오와 TV 보도 프로그램 활용을 극대화한 원소스 멀티유스 방식을 빌려 시청취자들에게 색다른 형식의 방송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현구 보도국장은 신규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타 방송사와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편성으로 새벽 시간대 새로운 시청취자층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수행과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자비 실천 방법을 살펴보는 특강이 서울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 황수경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겸임교수는 지난 24일 전국 비구니회의 9번째 일요 특강에서 자비 실천을 위한 마음 치유와 명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황 교수는 명상 수행을 오래 해도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자기중심적 사고는 바로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대학교 교수불자회 대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최근 충남대 제3학생회관 1층 영탑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습니다. 법회는 순천 신행선원장 영명스님의 증명 아래 봉국사 주지 심전스님이 집전을 맡았고 3기의와 반야심경 봉독, 영명스님의 법문, 발언문 낭독, 그리고 공주 동열사 종성스님의 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요식에 이어진 2부 축하의 시간에서는 내빈 소개, 회장 인사, 생일 축하떡 자르기, 대원회의 40년 활동 영상 감상, 축하 스님의 덕담, 회원들의 회고담, 축가와 만찬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남 아산시 불교계를 새롭게 이끌어갈 아산 불교사연합회 회장에 봉수사 한주 휘정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아산시 불교사연합회는 최근 아산 봉수사 불사리탑 앞 특설무대에서 아산시 불교사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아산 불교사연합회가 아산이라는 지역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연구합시다. 신임 회장 휘정 스님은 조만간 아산 통합 불자회를 결성하겠다며 원효 스님의 가르침처럼 아산시 불교사연합회 새로운 출발도 원래 하나라는 것에서 공감을 갖고 실천 덕목을 찾아 함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